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탄도 대항공기 장거리 요격체계로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하나와 LIG 넥스원이 의기투합하여 개발하고 있는 MD 체계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격 시험은 지난달 30일 이뤄졌지만 발표는 엠바고가 풀린 6월 1일 공개되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1일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표적 탄도미사일을 LSAM 요격탄이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9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직후여서 세간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처참한 실패, 우리의 요격 시험은 대단한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위성 발사체를 가장한 ICBM을 날린 김정은에게 오히려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죠. 야 우냐? 지난해 11월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3번 비공개 시험에서 요격 성공은 해왔지만 국방장관과 기자단 등이 참가하는 공개 시험에서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요격 성공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고 또 북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격탄은 추진기관과 직격 비행체 등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사된 요격탄이 1단을 분리하더니 2단 분리에 이어 KV를 분리했고 표적탄과 요격탄이 초를 다투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표적탄의 궤도가 높은 상공에서 낙하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ABM 대탄도탄 요격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편 이날 박종승 ADD 소장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공개되었는데요. 우리 LSAM의 요격 능력이 표적 미사일의 어느 부분을 타격할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이번에 요격해서 맞춘 부분이 표적탄의 추진기간이라며 지난 시험 발사 때 탄두를 맞추니 파편이 너무 많이 생기길래 연구원들이 미리 추진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입력값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런의 성과는 매우 놀라웠죠. 사실 한국의 LSAM을 두고 한국형 사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LSAM 요격 고도는 40에서 60km로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에서 150km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LSAM은 한국형 사드라기보다는 그저 그 자체로 한국 고유의 KMSAM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한데요. 사드와 대비되는 비장의 무기가 한국의 LSAM에는 있기 때문이죠. 바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대항공기 요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종말 지역 방어 체계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이에 LSAM과 구별되는데요. 레이더 체계 역시 LSAM은 S밴드를 사용하면서 사드의 X밴드 주파수와 차이가 있는데 LSAM이 S밴드를 차용한 이유는 S밴드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더욱더 잘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도 다기능 레이더라고 불립니다. 레이더는 각기 주파수별 특징이 있는데 S밴드 레이더는 X밴드 대비 파장이 길고 주파 방해에 더 견고한 반면 출력상 한계로 정밀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더 개발 업체인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독립적인 수천 개의 지라갈림 소자 작동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형 LSAM은 대탄도탄과 대항공탄 두 가지를 모두 갖추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인데 이러한 LSAM의 특장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대탄도탄, 대항공탄 복합 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멀리서 보면 러시아 기술과 미국 기술의 결합이라는 숨은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1998년 철매2 사업을 시작하며 개념 연구와 탐색 개발을 하였고 2005년에는 한러 양국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 개발로 한국은 천궁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는 S-350 BTRG를 개발하였죠. 천궁은 서방 진영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동구권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는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궁은 LSAM 기술의 기반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 LSAM의 독특한 특징이 부각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오래전부터 대항공 요격 체계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세계 최고의 대항공 요격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었죠.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어 러시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400에 상당히 예민한데 터키가 S-400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F-35 프로젝트에서 아예 퇴출시키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 미국 사드 같은 경우는 아예 탄도미사일에 특화된 방공무기로 개발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한국은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대공 미사일 기술을 습득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LSAM은 러시아와 미국의 방공 시스템의 특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무기체계가 된 것입니다. LSAM에 탑재될 AAM 대항공기 유도탄은 탐지거리 230km, 요격가는 표적속도 마2, 사거리 최소 150에서 300km에 달하고 S-400과 유사한 경막형 이중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탐색기는 천궁 대공 미사일 성능 개량 유도탄에 장착되었던 KU-밴드 레이더 탐색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됩니다. 요격 대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UAV,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포함되죠. 또한 필요시 ABM이 요격에 실패한 적탄도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SAM의 ABM 대탄도탄 유도탄을 보자면 탐지거리는 310km, 요격가는 표적속도는 마9, 요격 고도는 40에서 60km,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이상이며, 직격 비행체와 DACS, 이중펄스 추진기관, 단분리 기술, TBC, 적외선 영상 탐색기 등 사드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발사 방식 역시 콜드런칭이 아닌 핫런칭 방식을 사용하죠. 또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엄청난 하드웨어 성능을 지닌 한국형 다기능 S밴드 A사 레이더인데요. 탄도탄 구역 탐색 모드 기준 탐지거리 및 추적거리 310km 이상의 레이더로 장거리 항공기 탄도탄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항공기 식별, 제모 대응, 유도탄 교전 등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 그 실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어마무시한 크기로 상당한 양의 지라갈륨 소자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유럽과 미국의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꼴리지 않고 오히려 최신 사양의 더 나은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발사관에서 새로운 비밀이 드러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발사관 모양에서 사드나 S-400과 동일한 원형 캐니스터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동시에 사각형 발사대까지 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추후 한국형 수직발사측에 KVLS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을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형 고고도 함대공 미사일, 즉 LSAM에서 파생되어 개발 예정인 대탄도탄 대항공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SM-3와 SM-6처럼 ABM과 AAM으로 나누어 개발 중이며 FFX 배치 3 및 KDDX 탑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LSAM의 개발은 단순히 지대공 체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함대공 미사일로도 이어져 완벽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북아에 끼치는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SM-3와 SM-6입니다. 미국과 우방국인 한국이 도입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매번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사일인데요. 그 이유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편입되는 것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드 하나 도입했다고 불매니 뭐니 난리치는 중국인데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하게 된다면 중국은 더 거센 압박을 취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한 막대한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축함에 SM-3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여기에 통합을 위한 총 비용은 척당 최소 5천만 달러, 한화 660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대당 1183만 달러, 15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뭐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빠르게 도입이 되면 괜찮은데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1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 SM-3를 도입하려면 10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일본입니다. SM-3는 블록2부터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뭐 공동 개발이긴 하지만 엄연히 일본산 무기로 사실상 한국이 일본의 무기를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MD 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함께 자유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 빌미 제공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일본의 무기를 거의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이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사실상 동북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개발된 함대공 미사일이 해군뿐으로 사거리가 20km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눈앞이 깜깜하던 차에 LSAM의 개발 성공은 우리의 고고도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로도 이어져 한국 해군 역량 상승과 더불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죠. 2030년 중반까지 한국 함대가 보유하게 될 KVLS
AS의 총 개수는 무려 1640개, 가히 화력에 미친 포방부다운 개수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부럽지 않은 엄청난 MD가 한국 바다와 육지에 현실화되는 것이죠. 한편 한국의 방산 파트너 폴란드도 한국 LSM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 우크라이나와 멀지 않은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불의의 미사일 오폭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폴란드는 미사일 방어책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는 한국의 천궁 LSM을 통해 폴란드 M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도도 내었는데요. 지난 11월 22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의 하데우스 젤레치니 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16년부터 나는 우리가 한국의 LSM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LSM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중 하나이고, 폴란드와 같은 큰 영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M은 사거리, 요격고도, 항전 장비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갖춘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투영한 무기체계이다. 만약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배치하여 하층 방어를 책임지게 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으로 고고도 방어를 맡기게 되면 폴란드식 미사일 다층 대공 방어 체계 PAMD가 구축되는 것이다. 폴란드의 타격 잠지력과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결합하면 러시아를 상대로 전략적이면서도 효과 높은 억제 수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가 진정한 전략적 주권을 자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증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어떻게 수동적 관람자가 아닌 능동적 주치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지를 보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국제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미친듯이 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과 국방과학 기술진들은 지금까지도 끝없이 고민해오고 또 개발해왔습니다. 힘에는 그에 상응하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개발된 한국의 LSM,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킨 수호신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한 줄 평, 세계 최초로 러시아와 미국의 장점만 살린 한국의 독자형 LSM MD, 이 MD 이행시로 마치겠습니다. M, 뭐가 더 좋을지 몰라서 D, 단어 개발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